아직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김성수 기억하실 겁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이 피해자의 얼굴과 목 등을 무참히 찔러서 살해를 했던 이 김성수를 연상시키는 사건이 이번에 발생을 했습니다. 어허. 해당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네, 한 건물에서요. 저희 잠깐 나오는 거예요. 경찰들이 네. 연이어서 들어가고 네. 그 이후에 이 안에 있던 사람들이 우르르 나옵니다. 지금 네. 여기 이 한켠에 한 사무실에서 찍은 거라서 네. 저희가 자세히 볼 수는 없지만 경찰들이 들어가자 안에 있던 사람들이 우르르 나오는 빠져나오는. 모습을 저희가 지금 저 장면이네.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네. 지난 22일이었습니다. 오전 7시 30분경에 이 지하에 PC방이 있었는데 이 PC방을 찾은 30대 남성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남성을 향해서 흉기를 마구 휘두른 사건이었습니다. 서울 관악구에서 일어났는데요. 네. 당시 이 목격자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당시 목격자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C방에 간 것 같던데 경찰서집에 와가지고 사두대 왔던데요. 병원 다니시고 하셔가지고 지금 대타를 다른 분이 하시고 계셔가지고. 흉기를 휘두르다니요. PC방에서 왜 그랬을까요, 손정희 변호사님? 그러니까 결국 그 PC방 환불 문제로 또 말다툼이 있었다는 세상에. 거예요. 정액제로 끊고 나서 PC 안 줬는데 전원이 이제 꺼지자 이게 이제 불만이어서 이제 환불을 해달라, 환불을 해줄 수 없다 이런 말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러니까 사건 발생 7시간 전에 발생한 말다툼의 사건입니다. 한 자정이 가까이 된 상황에서 크게 다투니까 경찰까지 출동하기에 이르렀고요. 이 출동한 경찰은 해당 남성을 PC방 밖으로 내보내는 조치를 했습니다. 네. 당시는 그러면 김기혁 아나운서 상황이 잘 마무리된 거잖아요. 사실 상황이 마무리된 게 아니었습니다. 어허. 이 가해 남성이 말다툼을 하고 5시간 뒤쯤에 이 PC방을 다시 찾아온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게 20대 아르바이트생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거의 뭐 협박이었는데요. 너 강서구 PC방 사건 알지? 세상에. 내가 너를 똑같이 죽일 거야. 라는 말을 하고 다시 현장을 떠납니다. 어허. 예. 그 이후에 또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오윤성 교수님 소름이 끼친다, 지금. 저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지금? 글쎄요, 저 사건을 제가 이제 좀 분석을 해본 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데자비 같은 걸 느껴요. 그러니까 그 경찰이 와가지고 사태를 수습하고 갔다가 다시 또 왔다가 이런 그 과정을 보게 된다면 그리고 또 이제 뭐하고 또 겹치냐면은 그 장태호 사건이라고 아시죠? 네네네. 네. 그래서 뭐 너 만약에 다시 그러면은 다음 생에 나한테 또 죽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너 PC방 사건 아냐? 강서구 PC방 사건 아느냐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네. 너 한번 그렇게 똑같이 당해볼래? 이 어우, 소리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전형적인 어떤 그 모방범죄, 네. 카피캣이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참 타이밍도 정말 절묘했습니다. 바로 네. 그날이 바로 김성수가 검찰이 김성수에 대해서 그 저기 사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또 다른 방향에서 보면은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네. 너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그 행동을 하게 되면 너 똑같이 검찰에게 사형 너 구형 당할 거야. 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네. 본인은 그거는 보지 못하고 아하. 오직 상대에 대한 어떤 그 복수심. 네. 그래서 이것이 뭐 그렇게까지 연결되지 않고 중간에 끝난 것이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 남성이 진짜 이거 할 말입니까? 강서구 PC방 사건 알아? 똑같이 해줄 거야 한 다음에 실제로 그만한 다음에 2시간 뒤에 오전 7시 반에 술에 취한 상태로 흉기를 들고 나타났대요, PC방에. 그래서 흉기를 휘둘렀는데 당시에 다행히 정말 천만다행히 우리 주변 시민분들이요. 시민이 경찰이다 이런 캐치프레이즈처럼 그런 분들 정말 용감한 분들 많으세요. 범행 제압을 도와서 다행히 피해자분은 큰 부상은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흉기 2점을 갖고 거기 나타났대요. 하마터면 정말 그 PC방에 있던 많은 다른 손님들도 다칠 뻔한 그런 끔찍한 사건인데 정말로 천만다행이에요. 그런데 오윤성 교수님, 편의점도 범죄에 상당히 많이 노출됐습니다만 이런 PC방도 범죄에
상당 부분 노출돼 있다, 사각지대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저게 이제 실제로 저런 사소한 문제로 다툼이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뭐 지난번 같이 살인까지 연결되는 그런 경우가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거의 힘들긴 하겠습니다만은 사실 저기에다가 금속 탐지기를 설치를 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들어오면은 아예 거기다가 놔두고 나갈 때 들고 나가야 되는 뭐 그 정도의 그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지난번에 이 김성수 사건과 관련돼서 많은 보도를 했었었는데 네. 그것을 보고 아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느낀 사람들이 대부분인 반면 네. 이 범죄성이 자기가 도사리고 있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럼 나도 만약에 저런 상황이 되면 난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우려가 되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될 수 있으면은 서로 간에 말을 갖다가 이쁘게 해야 됩니다.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금속 탐지기를 세우는 것보다는 네. 저기에 보통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이나 저기 오는 손님들이 연령이 비슷비슷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뭐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는 데 있어가지고 감정적인 얘기를 주고받게 되면 네. 결국은 피해를 당하는 사람은 자기가 100%거든요. 네. 정말 말씀들도 조심하시고 네. 행동도 조심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찰은 이 30대 남성에 대해서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해서 일단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어떤 엄벌이 내려질지 뉴스파이터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